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최기원이라고 하고요. 네, 결혼을 하고 곧바로 제가 이제 부부가 같이 이 사업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한 지는 한 7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까지만 제가 이 일로만 먹고 살고 있어요. 네. 7년 동안 다른 일 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이 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제가 한 이 사업의 모습이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한 가지 도구이지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항상 올바르게 비즈니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뉴스킨 사업이 나로부터 대변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특히나 오늘 또 이 사업 설명에는 뉴스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 이야기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첫인상이 될 텐데,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처음 이 뉴스킨을 접하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잘 들려드리고 열심히 또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이 또 계기가 돼서 또 뉴스킨 사업을 제가 선택했고 저희 부부가 선택했고 이 안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듯이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즘에는 코로나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까지 또 명절이었고 이 코로나라는 게 어떤 명절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체 또 모이는 게 안 되니까 옛날에는 뭐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이었다고 하면 그냥 차례도 간소하게 지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에 가지 않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을 해왔던 이런 생활 속의 관습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또 바꿔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또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어떤 4차 또 산업혁명 때문에 엄청나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라는 게 그 변화의 속도를 진짜 몇 배나 더 가속화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저는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뭐 뉴노멀이라는 또 단어까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코로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떤 분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자영업들이 굉장히 많은 폐업을 하고 있고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면 저처럼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사람들은 항상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까지 뭐 어떤 강대국들은 그런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또 많은 힘을 키워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일으켜서 또 전쟁을 이용해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때 또 지리적인 요건을 이용해서 굉장히 또 강대국의 반열에 또 이르기도 했고 그렇다면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모든 나라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병과 전쟁 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뉴스킨이 아마 또 그런 사장님들께 기회가 되고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새롭게 제시되는 뉴노멀의 시대에서 이 뉴스킨 사업이 정말 트렌드에 부합되고 할 만한 일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계속해서 벌 수 있는가? 그럼 뉴스킨은 이런 경제적인 활동이 지속이 가능한가?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뉴스킨 비즈니스가 이 여러 유통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통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사진에 보이는 저명한 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1980년도에 이렇게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프로슈머를 언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통신이나 인터넷 등이 굉장히 발달하고 이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그냥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의 일방적인 정보를 들으면서 어떤 재화를 구매하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똑똑해진 사람들이 미디어가 주는 정보를 믿지 않고 본인들이 구매해보고 직접 써보고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곧 유통의 주체가 되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런 프로슈머들이 굉장히 이 부의 돈의 흐름의 중심에 서 있을 거라고 1980년도에 이미 이 책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생각해 보면 그게 현실이 되었죠. 그죠? 어떤 대기업들도 요즘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스타에 어떤 유튜브에 인플루언서들한테 어떤 광고비를 지급하고 그것들을 광고해 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지금 현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시대적 특성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말씀드려야 됐지만 이런 것들이 당연해지니까 이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슈머의 개념을 얘기 처음 했고 프로듀스와 컨슈머의 합성어죠. 그리고 이 소비자의 개념을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잘 이 영향력을 이용하고 공유하고 이런 머리를 잘 쓰면 돈을 번다는 개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생산자가 광고를 뭐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물건이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0원에 만들어진 이런 생산된 물건들이 100원에 만들어진 생산된 물건들이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1,0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단계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게 진짜 다단계 아닌가요? 그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유통의 어떤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업이 이제 주도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제조업이나 어떤 중공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런 데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산업들이 굉장히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어떤 것들이 돈이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유통이 돈이 되겠구나 하면서 어떤 조금 중소형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던 유통산업에 굉장히 막대한 자본과 마케팅 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그리고 마트가 이런 광고 유통을 한 사람들이 또 광고를 통해서 어떤 그 유통의 단계는 줄였지만 완전히 줄이지는 못하고 일부 줄여서 예전에는 100원에 생산됐던 물건들을 소비자들에게 800원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200원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싸게 내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이쪽으로 막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슈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소형 마트들은 다 사라지고 조그만 슈퍼들은 다 사라지고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어떤 편의점이나 이제 대형마트 이렇게만 남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 구조에서 보면은 그 유통에 속해 있는 어떤 주체들은 돈을 버는 입장이고 소비자들은 돈을 쓰기만 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이런 유통을 생각한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막대한 광고 비용이랑 유통 단계를 완전히 줄여가지고 소비자들에게는 생산의 원가를 굉장히 높여서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을 하자.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였으니까 그것들을 직접 써보고 소개하는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그런 어떤 이윤들을 돌려주자라고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 유통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프로슈머의 개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썼던 옛날의 전통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소비자들은 돈을 쓰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면 돈을 버는 어떤 역할도 하게 된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되면서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고 가장 성행할 때 미국의 유명한 경제 매거진 포브스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왜 이렇게 돈의 흐름과 경제가 판도가 막 뒤바뀌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비즈니스로 이런 직접 판매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칼럼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활용을 이용해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뉴스킨 대표님이 대표에서 기업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 기사들을 한번 객관적인 자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 활용으로 많은 성공적인 전환을 보여준 회사는 뉴스킨이고 현대 팬데믹과 같은 혼란 속에서도 이런 재택근무 기술들을 활용해서 고객이랑 다운라인 유통업체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이점에 눈을 뜨게 됐는데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뉴스킨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저희 회장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의 제품들은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 거의 50개 나라에서 온라인으로도 제공이 되고 수많은 뉴스킨 디스트리뷰터가 소셜미디어나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고객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 수익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이런 대부분의 수익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흔들리게 됐는데 뉴스킨은 제가 직접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잘 대처가 됐고 굉장히 준비가 잘 된 기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온라인으로의 모든 전환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어떤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성장이 더뎌지고 하향세에 있을 때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또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를 우리랑 아주 친근한 기업인 쿠팡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쿠팡은 최근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유가 세계에서 가장 큰 증시이고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고 싶은데 아무 기업이나 이 상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인데 회사의 어떤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보는 뭐 재무 회계의 건전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뭐 이런 것들까지 보기 때문에 이 쿠팡이 상장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이슈였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시면 가운데 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렇게 슈퍼맨처럼 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쿠팡이라는 기업 가치를 이렇게 높게 보는 이유는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기업 관점에서는 어떤 제품의 생산이나 설비, 뭐 재고나 매장,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는 점.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는 이점 때문에 이런 막대한 회원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회원 수가 많으니까 이런 유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들도 얹히면은
이제 기존에 갇혀져 있는 소비자들 때문에 이 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왜 쿠팡이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했냐, 그리고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소비자의 니즈를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리고 편하게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마트를 가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어떤 편리함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니즈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굉장히 쿠팡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막 겹치면서 비대면이라는 장점까지 이제 더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소비를 할 때도 안전이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이에요. 이 코로나가 무지하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못하게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꺼려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물건을 사도 일단 온라인으로 사야 되겠다. 직접 가서 사는 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식당에 가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배달시켜 먹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요즘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떤 뭐 압구정동이나 가로수길 같은 데를 가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공실들 1층에 진짜 좋은 자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여기는 불패의 자리야 라고 했던 곳에서 폐업을 하고 공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숱하게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내가 연필 한 자루를 팔더라도 이제 온라인 시스템은 필수다. 네. 집 앞 배송이 편리한 거는 편리함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 안전한 것이라는 개념이 더해졌기 때문에, 사실 안전이라는 거는, 편리라는 거는 조금 편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안전이라는 개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잖아요. 내 목숨이 달려 있는 거고 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비대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요즘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쿠팡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 뉴스킨이 이렇게 지속해서 성장한다는 이유는,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기회를 받고 어떤 파트너십을 맺은 저와 같은 뉴스킨을 하는 1인 기업가들도 굉장히 같이 성장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1984년도에 설립이 됐고, 아까 쿠팡이 작년에 상장됐잖아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1996년에 이미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었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그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올린 기업을 한 해 그 증시의 장을 마감할 때 패종식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올린 기업이 초청되는데, 그 패종식 행사에 이렇게 5번이나 뉴스킨이 선정된 기업입니다. 그냥 상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패종식을 5번이나 참여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회사인 거죠. 이런 우리가 그 든든한 회사를 등에 업고 생산자와 어떤 쿠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쿠팡의 동등한 관계처럼 뉴스킨과 저는 동등한 이런 파트너의 관계로서 뉴스킨은 이런 제품의 연구와 개발, 제조, 원료 수급, 공장 설립, 뭐 이런 운송, 택배, 반품, 커미션, 뭐 소비자 업무까지 다 해주고요. 저는 자본금과 매장, 직원, 시설 투자, 재고, 뭐 지식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제가 리스크 없이 연결해주고, 사람과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막 하는, 마케팅하는 저는 역할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뉴스킨은
이런 것들 없이 제가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킨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기회의 도구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어, 제가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어떤 그 온라인 시스템, 비대면 시스템을 강조한 것처럼 예전부터 이 뉴스킨은 무상으로 이런 온라인 시스템들을 제공을 했어요.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뉴스킨이 진출해 있는 54개국에 있는 모든 회원의 어떤 회원 가입부터 배송, 구매, 비즈니스, 매출, 저의 실적 확인까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했고, 아마 이거 귀진원의 뉴스킨을 하셨던 분들도 이런 환경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도 뉴스킨이 제공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뉴스킨 비즈니스가 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뉴스킨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이 어떤 지속이 계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코로나로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부분이고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상황들을 보면 집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카드 결제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건강식품의 매출들이 45%나 증가하고 있고 또 홈뷰티 디바이스 어떤 매출들이 120% 증가하고 2020년 기준으로 어떤 매출 규모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이게 회사가 가진 어떤 아이템의 장점과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 그 포브스의 인터뷰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포브스에서 뉴스킨이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유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또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회사가 가진 어떤 독창적인 과학 기술 때문인데 일단 사회적으로 굉장히 노령화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런 내 도움이 되는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항로화 시장의 어떤 시장성이 지금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5년 안에 약 6배나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장 속에서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어떤 혁신을 이끄는 회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장 발표된 것들이 뉴스킨 디바이스가 전 세계 넘버원 디바이스라는 거, 그 다음에 에이지닥이라는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킨 과학자들이 어떤 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서 젊은 내가 먹고 쓰는 제품들을 통해서 바르고 먹으면 젊어지는 유전자처럼 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에이지락이라는 과학 때문에 뉴스킨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포브스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이 어떤 제품들이 인정을 받고 어떤 시상을 많이 받고 어워드에서 항상 최고의 제품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뉴스킨은 4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인데요. 1등을 한다는 이유는 굉장히 이 제품이 혁신적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르거나 처음이거나 이랬을 때 1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요즘에는 2등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이런 제품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혁신성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뉴스킨 뷰티 디바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갈바닉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예전에 1786년도에 이탈리아의 어떤 그 갈바니라는 박사가
이 발명한 이런 전류를 통해서 이 전류를 사람에게 쓰면 어떤 근육의 이완이나 치료의 목적, 그다음에 미용의 목적에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 갈바닉을 활용한 전류를 활용한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큰 기계처럼 되어 있었는데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작게 집에서 홈에서 쓸 수 있게 내 손 안에 한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이 이 갈바닉이고요. 이것들을 시작으로 여러 디바이스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2015년도에 나온 에이지랑 미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화장품인데 이 가운데 있는 제품이거든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온 지 이제 거의 횟수로 6년이 넘게 됐거든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화장품을 여러분 아직까지 뚜껑을 열고 쓰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이 처음 등장한 게 기원전 4만 년 전부터래요. 예. 이렇게 이게 고대에 쓰던 화장품의 모습인데 이런 뚜껑을 열어서 손으로 찍어서 바르는 그런 형태의 화장품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2015년도에 그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화장품을 아직도 뚜껑을 열고 쓰냐 바로 손을 넣으면 나온 화장품들을 개발했는데 이게 더 혁신적인 이유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화장품 회사의 기준에 맞춰서 화장품을 썼잖아요. 건선이나 중성이나 지성 이런 세 가지의 어떤 회사의 기준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내 피부의 특성을 내가 직접 입력을 하고 그런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5가지 맨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5가지 포뮬러에 2,000개 이상의 유형을 만들어내는 조합을 통해서 나만의 화장품을 내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생적이고요. 이렇게 완전하게 그 어떤 기존에 있던 제품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제품의 특성 때문에 뉴스킨의 디바이스들이 계속해서 넘버원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우리 뉴스킨에서 처음 만든 손 안 대고 세수하는 세안 디바이스입니다. 예. 요즘에 사장님들 손으로 세수하세요? 예. 아마 여기에 손으로 세수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디바이스의 그 실리콘 헤드를 이용해서 이런 듀얼 이 모터가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피부를 운동시켜주고 각종 어떤 노폐물들을 쫙 빼주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세계 최초의 세안 디바이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 부스트라는 디바이스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냥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손이다. 자, 이렇게 이 제 얼굴입니다. 제가 직접 모델로 마루타처럼 실험을 한 건데 이렇게 1분 딱 사용한 건데 하얗게 된 거 보이세요? 네, 세계 최초의 이 미백 디바이스인데 저 눈이 참 부담스럽네요. 그죠? 이렇게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구매를 결정하는데 내 손에 장갑 끼고 있는 것 같다. 뭐 여러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오래 쓰면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하고 즉각적으로도 효과가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와이프 사진을 제가 도용했는데 이거 알면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피부가 이렇게 뉴스킨을 쓰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피부도 좋아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섭취하는 제품, 이거는 뉴스킨의 TRIT 제품을 먹고 이렇게 임신 전과 후의 모습인데요. 이금희 아나운서처럼 됐다 라고 저랑 장모님이 굉장히 많이 놀렸거든요. 그래서 제발 우리 와이프가 뭐 말은 못하지만 지금도 너무 이뻐 라고 저는 항상 아기
가진 엄마의 모습 너무 이뻐. 살 좀 천천히 빼도 돼. 라고 얘기했지만 언제쯤 돌아오려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저희 기대를 넘어서서 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예전에 처녀 때의 모습보다 더 날씬하고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이 그냥 먹는 사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는 좋은 제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 효과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제품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그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운이 사실은 어떤 아이템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굉장히 드물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런 성공하는 아이템들을 내가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제품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뉴스킨이라는 회사의 어떤 연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마케팅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뉴스킨이 더욱더 뜨거워진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달받으신 이 뉴스킨 메타라는 기회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예전에는 유전자가 어떤 그 의학 부분에 굉장히 핫한 이슈였다고 하면 이제는 제2의 유전자라고 말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는 치매 치료제랑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거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도 굉장히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헬스케어 산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장 속의 어떤 마이크로 바이옴 불균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해결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 지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고 그것들이 사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는 어떤 피부에 어떤 주입을 하고 어떤 여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폐도 마찬가지고 뭐 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질병들의 원인이 내 장 속에 있는 이 불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회사들이 이런 것들 질병들을 해결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죠. 인류의 어떤 숙제 같은 것들이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암이나 어떤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돈이 되는 시장은 우리가 해결하고 돈이 되는 시장은 바로 이런 의학 분야 혹은 그런 질병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고 뉴스킨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효과를 나타냈던 이런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에이지라 플러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이 연구의 결과와 그 회사의 그 축적된 노하우가 이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회사는 미리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준비를 했고 이 사실 코로나라는 시대, 팬데믹이라는 시대에 어떤 비즈니스의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의 로드맵과 어떤 방향에 한 번도 늦추지 않고 이 지금 신제품을 내는 자신감을 또 내보겠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온 마이크로바이옴과는 굉장히 다른 지금
이 세미나에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뉴스킨에서 가진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을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그 블렌딩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뉴스킨의 파마덱스 제품들이 호평을 받았던 이유는 똑같은 뭐 PCC 어떤 제품들을 내더라도 이 뉴스킨만이 가진 블렌딩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런 독창적인 블렌딩의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지금 필요한 어떤 질병들을 해소하고 뭐 어떤 건강을 위해서 지금 면역력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인 메타가 출시된다는 점이 굉장히 기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회사가 원래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어떤 샘플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미리 소비자들에게 제공이 되기 전에 샘플들을 주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놀랐던 거는 선출시 됐을 때, 선출시가 아니라 그 샘플을 제시했을 때 대부분은 보면 한 달 정도를 사용하고 먹고 바르고, 왜냐하면 식품이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회사가 처음에 일주일간만 먹을 수 있는 키트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했거든요. 근데 와, 그 제품들을 일주일 만에 그 일주일 키트를 제공했다는 거는 회사가 일주일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받고 그 제품을 먹어봤을 때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 왜 사람들이 이것을 드셔보신 분들이 이것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뭐 제가 말하긴 좀, 식사 다 하셨죠? 더러운 얘기지만 대부분 분들이 일단 화장실에 관련된 얘기, 어떤 소화나 어떤 배변에 관한 얘기는 당연하게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중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얻었고, 저는 여기서 이 화면에서 확인이 안 되지만 굉장히 하비한 스타일입니다. 하체 비만이거든요. 다리가 뚱뚱하고 약간 이 하체 부종 같은 게 있어요. 다리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잘 저리고 뭔가 순환이 잘 안 되는 항상 그런 기분인데, 그래서 그 근육을 풀어주는 갈바닉을 다리에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얼굴에 하는 것보다 다리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이렇게 쑥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니까. 근데 저는 다른 뭐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 다리의 어떤 부종의 효과, 뭔가 개운함을 느끼고 항상 걷는데 좀 가볍다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제품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좋아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새롭게 지금 아무도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가 됐을 때 뭔가 맞이하고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판권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한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회사를 다녔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회사를 평범하게 다니다가 그 자동차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35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제가 회사를 다녔던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했던 것 같아요. 뭔가 스펙을 쌓아서 왜 들어가야 되는지, 왜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공부하고 회사를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같은 노력을 해도 다른 노력을 해도 같은 월급을 받고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도 어떤 정해진 스펙에 의해서 저의 가격이 매겨지는 것들이 싫어서 제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자동차 영업이었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영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배워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그 제가 지점 1등도 하고 뭐 전국에서 5등 안에 드는 영업 사원이었지만 그리고 억대 연봉도 벌었고요. 그랬지만
제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원했던 부분이 좀 더 강렬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내가 할 수 있어서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됐냐면, 제가 하는 일은 내가 시간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고, 어, 바쁘면 바빠지는 대로 나의 자유는 더 없어지고, 내가 뭔가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은 돈을 많이 벌어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도구가 있을까를 찾던 중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났고,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어떤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유통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립을 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제가 뉴스킨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킨 세미나를 보면서 제가 이 차트를 봤을 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킨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 유통 자산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이 상속해 줄 수 있다는 의미는 자산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것을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자산이 만들어지니까 난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 양현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젊음이고, 지금 내가 많은 돈을 받았지만 내가 이 전 재산을 내놓고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저도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좋아하는 것을 사서 그것을 사용하는 이런 시간들을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인데, 내가 일하는 시간에 쫓겨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어, 저는 모든 사람이 뉴스킨 사업을 왜 하세요냐고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자산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만들어서 제가 일하는 것을 나중에는 멈출 수 있고 제가 좀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뉴스킨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사람들은 꼭 사람들이 모두 자산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또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건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사장님들 선택을 한번 해본다고 했을 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1,000만 원을 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500만 원이 그냥 월세처럼 들어온다. 두 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부분 일하고 지금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 거를 선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보고요. 저는 이 일이 좋아서 그냥 원래 하던 일을 1,000만 원 벌어도 할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런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내가 그런 자산을 벌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 때문에, 아니면은 예전에 받았던 어떤 교육 때문에 일을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그런 의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절대로 일만 하다가 젊음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많은 돈을 벌더라도 은퇴 후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즐기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자동차로 돈을 버는 일이었잖아요. 똑같이 저희 회장님, 이거는 그냥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었는데요. 저는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이분은 회사를 운영해서 시스템을 통한 수익을 통해서 돈을 버는 분이잖아요. 저는 영업을 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근데 같은 자동차로 돈을 버는데 이 회장님은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냐면 이 앨런 머스크 회장님은 그 뒤에 인적 자산, 500명의 직원이라는 인적 자산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정적인 시간을 통해서 제가 100% 시간을 쏟아야 뭐 한 달에 하루에 한 대씩 판다고 해도 맥시멈 한 달이면은 30대밖에 팔지 못하지만 우리 회장님은 하루에 500명의 직원이 한 대를 판다고 하면 일에 500대를 팔 수 있고 한 달에 15,000대를 팔 수가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알게 되고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500일은 이분의 하루고 저의 500개월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어떤 실적들은 이분은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는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자산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이런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나 어떤 재능을 가진 조앤 롤랭이나 책을 써서 어떤 인세를 받는, 그다음에 음악을 만들어서 또 저작권 수익을 얻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재능을 통해서 타고난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지만 이분은 그냥 지금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건물 사고 어떤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노동 수익으로 축구를 해서 운동을 벌지만 버는 돈의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이 백종원 씨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어떤 시스템처럼 비슷한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을 할 수 있다면 저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백종원의 이 백다방이라는 게 있죠. 네, 우리는 그 백다방의 커피를 그냥 소비자로서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원하면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백다방을 차려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백다방에서 수수료 그 체인점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백종원의 권한은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종원이 그런 그 권한을 저희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종원의 그런 프랜차이즈 수익들은 다 백종원이 가져가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백다방을 하는 저를 통해서 제가 백다방을 한다고 했을 때 저를 통해서 이 백다방을 내가 차려보겠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줘도 이 백다방 프랜차이즈 저를 소개를 통해서 백다방을 한 사람의 수익도 백종원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뉴스킨은 제가 소비자로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 직접 프랜차이즈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뉴스킨에서 저에게 그다음에 사장님들에게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같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지만 다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의 레버리지 소득이 가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있고 뉴스킨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어떤 대리점이 똑같이 되겠다고 하고 그 대리점이 또 되신 분들이 또 대리점을 또 분양할 수가 있고 저만 이 권한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통해서 만들어진 6대 로열티를 저도 받고 그 권한을 똑같이 이 유통 자산 시스템을 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똑같이 6대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백종원처럼 저도 어떤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저의 유통 자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를 통해서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팬데믹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또 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돈이 들어오고 평생 누가 그만두라고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지 않아도 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소득 구조의 전환은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킨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통 자산을 저는 만들어 왔고요. 계속 유통 자산이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고 안정된 수입을 벌고 있는데, 사실 뉴스킨 사업을 제일 처음 하면서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은, 저는 일을 하느라 바빠서 어, 억대 연봉을 벌었지만 제가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도 어떤 저희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제가 움직여야 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수익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말에도 데이트할 때, 지금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도 양복을 항상 차에다 싣고 다니고, 데이트하다가도 손님을 만나러 가고 뭐 그랬던 적이 많은데, 뉴스킨 하고 나서 어, 서양을 제가 동서양 있죠? 동양, 서양. 네. 저는 동양 한 번, 서양 한 번, 뉴스키나 하기 전에는 그렇게 가봤어요. 신혼여행으로 서양 한 번, 저 혼자 동양 한 번. 근데 뉴스킨 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닐 수 있다는 거. 제가 뭔가를 성과를 내고 같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같이 함께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들을 이렇게 다녔던 것 같고요. 뭐 호주도 갔고, 어, 뭐 호주 2번 갔고, 미국도 갔고, 멕시코도 가봤고, 마카오도 가봤고, 네, 회사에서 주는 여행 프로모션들은 다 달성해서 갔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 뉴스킨 하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런 여행을 가는 것보다 일상에서 내가 가족들과 뭔가 함께하고 일상을 같이 보내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이 뉴스킨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와이프가 가지고 낳고 지금까지 제가 육아를 하고 같이 아기를 키우면서 자라나는 과정을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거.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가치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기를 보는 와이프는 아기를 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지금처럼 곁에서 저의 아기가 커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명이 자두여서 이 사진과 함께 났고, 제가 또 평생 울거먹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가보로 남길 건데, 저희 와이프 임신했을 때 제가 옆에서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밥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배워가지고 인터넷 찾아서 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보살펴줬던 기억이 있고요. 아기가 이렇게 크는 과정들을 직접 보고, 요즘에는 그냥 일상에서 그냥 가족들을 함께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낙이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아기가 이나인데, 제가 어린이집을 등원을 제가 다 시켜요. 네. 와이프는 거의 안 가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이제 하교를 시킬 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막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나야, 오늘은 누가 왔을까? 아빠가 오셨을까? 할머니가 오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네, 와이프가 올 거라고 선생님조차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보면 특별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이런 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특별한 것에 날에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평범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나 특별한 날을 잡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평범한 이런 일상들을, 제가 다른 사람들은 회사를 나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평범한 날에 하는 것이 정말 특별한 인생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아마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정말 저를 좋아할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너무 막무가내인가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애들이 커가면서, 특히 딸을 가진 부모들은
한 4~5살만 되면은 아빠랑 좀 멀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주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뉴스킨 하면서 저는 저 먹고 살기 바쁘지 사실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회사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서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식량을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바이타민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면 바로 전달이 되고, 또 포스코굿이라는 또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 뉴스킨으로 얻는 수익의 1%가 자동으로 기부가 돼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바로 전달이 되는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제가 만약에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자선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데,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건데, 사실 사람을 살면서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어, 그냥 돈을 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근데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 거기서 오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만족은 굉장히 큰, 저는 행복의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살면서 몰랐을 가치들을 이런 회사가 또 알려주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같이 하자고 또 주변인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이 좀 더 저는 좋아지고 좋은 사람들로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욱더 사명을 가지고 뉴스킨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어떤 산간 오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책을 전달해주는, 도서관을 건립해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에 저희들을 초대하고, 제가 한 개인이지만 이런 행사들을 참석하면서 내가 참 세상에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겠다. 뉴스킨으로 성공해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항상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내가 죽는 순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생을 마감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쓰는 편지를 예, 마련해 놨어요. 유서는 아니고 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성장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배움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께 공유하고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저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수고했다, 기원아. 간지럽기도 하는데, 가족들이 돈으로 절대 고생하지 않게 내가 하겠다고 다짐한 20대 후반 어느 날, 그 이후에 항상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잘 견디고 묵묵히 할 일을 해낸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뉴스킨을 만나서 매일을 즐기고 느끼고 음미할 수 있는 삶이어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어서 정말 좋았다. 매일 배우고 성장하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지, 또 어떻게 성장할지를 매일 고민하고 죽는 이 순간 가장 내가 나은 사람이 되어서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돕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보람된 삶이 좋았다. 때론 부딪히고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서서 도전해라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서 의미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생각과 행동이라는 정말 위대한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나는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는 니체의 말처럼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라고 제가 제 삶을 맞이하는 순간 이런 글을 쓰고 멋지게 마감을 하고 싶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가 그 생각을 안 바꾸고 결과만 바꾸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기회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원하는 것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생기셨고 있다고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한번 생각과 행동을 한번 바꿔주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오늘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품부터 회사, 그리고 새로 나올 신제품의 기회까지 모두 다 강의 속에 녹여주셔서